자, 실무수행 평가 4번 결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결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입니다.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이에요. 자, 총 3가지가 있는데 뭐 2번, 3번이야 뭐 자주 나오는 문제고 1번은 약간 문제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의 기말 현재 미사용 금액은 다음과 같다. 110만원이 현재 지금 미사용 금액이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줘.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에서 계좌명 원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은 전표 및 장부 관리에 있습니다. 자, 날짜를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이렇게 봐요. 소모품이죠. 소모품이 코드 번호가 예전부터 바뀌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고요. 6월 27일에 200만원치를 구입을 했답니다. 그러면 200만원치를 일단 사용을 내가 하지 않는 목적이 아니고 일단은 비용으로 내가 처리를 안 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자산으로 일단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12월 말짜리 되니까 사용 안 한 금액이 11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 안 한 금 110만원이면은 반대로 사용한 금액은 얼마예요? 90만원인 거죠. 이 90만원만큼 사용했으니 나는 이 사용한 금액만큼 비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의 소모품이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모품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용을 안 하겠다 아니면은 결산 때 내가 이제 사용한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용한 금액만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펜이랑 이런 부분 자체가 이거는 뭐 그냥 펜이지만 다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휙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펜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펜도 이것도 이제 쓰다 보면은 이것도 지금 이거 거의 다 썼거든요. 그럼 쓰면은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쓰레기통으로 가면은 그럼 내가 쓰다가 이제 내가 쓴 거잖아요. 그럼 쓴 건 비용 처리하는 거고. 근데 내가 다 쓸 목적으로 해서 이미 비용을 했어요. 근데 12월 말일 됐어요. 다 써요? 다 못 써요. 남아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10만원 안 썼으니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자 한번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12월 말일이고요. 그러면 내가 쓴 만큼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차변에 소모품비가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비용으로 처리를 안 했으니, 그러니까 구입할 때는 비용으로 처리 안 했으니, 그러니까 12월 31일에는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적유를 한번 적어 볼게요. 그냥 일부러. 원래 안 적어도 돼요.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안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원은 당시에 비용으로 처리 안 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쓸지 모르니까 그냥 비용 처리 안 하고 그냥 자산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일이 돼서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썼다. 그 다음에 안 쓴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나 안 썼다. 그러면은 이 안 쓴 금액만큼 제외하고 쓴 만큼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모품비 대체 분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쓸 목적이냐, 다 쓸 목적으로 하냐, 아니면은 내가 12월 말자에 내가 쓴 만큼 그냥 비용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그거 목적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해만 하면은 진짜 쉬워요. 할 수 있어요. 90만원이고 대변에는 소모품 이렇게 해가지고 90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계좌명 원장 한번 볼까요? 자, 조회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6월 27일에는 내가 이제 얼마만큼 쓸지 모르니 사용을 할 때 비용으로 처리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90만원 돼 있죠. 90만원 내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정작 안 쓴 건 얼마예요? 그러면은 11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겨두고 사용한 금액만큼은 자산에서 그냥 빼는 거예요. 자산은 시간 지나면 비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다 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얘기했듯이 처음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3,200만원이다. 자동 결산 입력이고요. 결산 자료 입력에 클릭합니다. 날짜는 1에서 12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돼요, 그냥. 여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는데 위에 칸에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클릭해주면 돼요. 얼마? 3,20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하냐? 이게 끝이냐?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여기에 F3번 전표 추가에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예 누르면 돼요. 그럼 전표 추가 완료됐고요. 끝.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에 클릭해서 여기 상품 매출 원가 상품의 결산 분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조회키 누르면 돼요. 똑같이. 그 다음 다시 그 다음 그 다음 3번입니다.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처분 확정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 아까 1-2번에 했지 않나요? 그거는 1-2번에는 전기분 그거 잉여금이었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이때 아니요 누르면 돼요. 얘 눌러가 상관없긴 한데 아니요 누르는 게 제일 나아요. 단기분은 처분 예정일이 3번에 적혀 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전기분 얼마예요? 2024년 2월 27일. 이렇게 해서 해가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여기도 전표 추가를 해줍니다. 잉여금 전표까지 해줘야지 재무상태표에 금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재무상태표 클릭합니다. 여기서 대차 차익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고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 문제가만 희생시키면 돼요. 대를 위하여 소를 좀 희생시켜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대차 차익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게 100% 맞다고 보장은 못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놓고 틀리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거래처까지 잘 확인하고 그 다음 문제 실무수행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